처음에는 그저 우연한 실수로 시작된 이야기. 하지만 그 실수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라스 시카고까지 보스턴에서 시애틀까지 미국의 수많은 병원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지중해를 건너 중동의 구호 현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한 잔의 커피였습니다. 엘리자베트 호프만은 이제 막 끝난 서울의학 컨퍼런스의 마지막 강연을 떠올리며 서울역 대합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천공항행 열차 탑승까지는 아직 1시간 반이 남았군요. 7년 만에 방문한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의료기기, 최첨단 병원 시스템, 그리고 팬데믹 대응 프로토콜까지 메모장에 적어둔 노트들을 다시 훑어보던 엘리자베트는 카페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커피. 어디 있지? 서울역 구내 대형 카페를 찾던 엘리자베트의 시선이 구석에 놓인 자동 판매기에 닿았습니다. 손목 시계를 확인하니 열차 시간은 넉넉했죠. 그녀는 자판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독일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5개 언어로 표기된 버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아메리카노라는 단어를 찾으려 했으나 그 대신 믹스커피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믹스? 인스턴트 커피인가? 엘리자베트는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독일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서 그녀에게 품질 좋은 원두커피는 매일의 의식과도 같았으니까요. 베를린에서는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자 종이컵이 떨어지고 갈색 액체가 부어졌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거품이 살짝 올라왔지요. 엘리자베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컵을 들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병원에 쓰디쓴 커피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고 부드럽고 크리미했습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지요. 두 번째 모금을 마시자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19살 시절 의대생으로 한국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아침마다 건네주던 따뜻한 컵. 그때는 그저 한국식 커피라고만 생각했는데 바로 이 맛이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빈 컵을 바라보며 서울역 유리창 너머로 흐르는 인파를 지켜봤습니다. 7년 전 그녀를 둘러싼 따뜻함, 이국적인 땅에서 느꼈던 안도감이 다시 떠올랐지요. 당시 하숙집 아주머니는 항상 커피 한 잔 더 할래? 라고 물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자판기로 다시 다가가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종이컵 하나를 더 챙겼지요. 이 맛, 이 순간을 베를린으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공항 면세점에서 엘리자베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열대에 다양한 한국 믹스커피 패키지가 놓여 있었지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한 보따리를 구매했습니다. 독일 병원 동료들을 위한 기념품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사실 엘리자베트는 자신을 위해 그것을 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엘리자베트는 창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종이컵 속 달콤함이 의사로서의 냉정한 표면 아래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그저 인스턴트 커피일 뿐이라고 말하기엔 그 느낌이 너무 깊게 다가왔지요.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의 차가운 복도는 엘리자베트를 익숙한 현실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은 이곳의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 사이에서 희미해지는 듯 했지요. 출근 첫날, 엘리자베트는 쏟아지는 차트와 환자 리스트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호프만 선생, 응급실에 다중충돌사고 환자들이 곧 도착합니다. 수석 레지던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엘리자베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업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12시간 근무, 짧은 휴식 시간, 정확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순간들. 그녀의 일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엘리자베트는 자신의 사물함에서 한국에서 사온 믹스커피 패키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물건이었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패키지를 열어 의사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비어있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몇 개의 스틱을 놓아두었지요.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트는 휴게실에 들어서며 놀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스틱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누군가 가져갔을까? 아니면 청소부가 쓰레기로 치웠을까? 그날 저녁, 그녀는 더 많은 스틱을 꺼내 작은 종이 상자에 담아 한국 커피 마이너스 맛보세요라는 쪽지와 함께 놓아두었습니다. 이틀 후, 엘리자베트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외과 의사 한 명이 믹스커피를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고 있었지요.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달고. 별로인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커피예요. 엘리자베트가 대답했습니다. 맛이 독특하죠? 독일 병원에 어울리지 않네요. 우리는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가 필요하지 이런 건. 그의 말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은 의사와 간호사들로 가득 찼지요. 대부분이 엘리자베트의 커피에 대해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달아, 인스턴트라니, 이게 뭐야와 같은 반응이었지요. 엘리자베트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작은 달콤함을 그저 즐기지 못하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한 간호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한국 믹스커피잖아요. 그녀의 한국어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저는 유진 킴이에요. 한국계 독일인이죠.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자주 마셨어요. 이 맛은 잊을 수 없죠. 유진의 눈빛에서 엘리자베트는 자신과 같은 향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차가운 병원 휴게실에서 따뜻한 연결고리가 생겨난 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변화에 천천히 적응하니까요. 엘리자베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더 많은 믹스커피를 주문했지요. 베를린의 한국 식품점에서 배송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 이상하게도 설렜습니다. 마치 작은 저항을 시작한 것 같았지요. 완벽한 에스프레소만이 옳다고 여기는 병원 문화에 작은 균열을 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밤의 베를린을 바라보던 엘리자베트는 자신이 왜 이런 작은 일에 이토록 집착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아마도 그건 커피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그녀의 삶에 관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엘리자베트의 작은 커피 반란은 미묘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진만이 믹스커피를 즐겼지만 점차 호기심, 많은 인턴 몇 명이 한번 마셔볼게요라며 다가왔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처음으로 그들과 환자가 아닌 다른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믹스커피는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소아과 인턴인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유진이 대답했지요. 단순한 음료 이상이에요. 학생들은 이걸 마시며 밤샘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은 사무실에서 동료와 나누죠. 가족 모임에서도 어르신들이 즐기고요. 말하자면 일상의 작은 위안이라고 할까요? 엘리자베트는 유진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종이컵 하나가 문화적 대화의 창구가 되었지요. 휴게실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카페인을 충전하고 나가는 대신 잠시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달달한 맛이 뭐라고 해야 할까? 마취과 의사 안나가 컵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새롭네요. 열흘째 되는 날, 응급실에서 심장마비로 16살 소년을 잃은 후였습니다. 소아과 의사 토마스는 믹스커피를 한 잔 들고 엘리자베트 옆에 조용히 앉았지요. 평소 말이 없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엘리자베트는 놀랐습니다. 토마스는 항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6이었어요. 그 아이는. 토마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빨리 발견됐다면. 엘리자베트는 토마스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서 흔치 않은 일이었지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전문성 부족으로 여겨질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엘리자베트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달달한 커피를 마시니 위안이 되네요. 토마스가 빈 컵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그날 이후 휴게실은 조금씩 다른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의사들은 가끔 자신의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은 힘든 환자와의 경험을 공유했지요. 엘리자베트는 이런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요. 독일에서 보낸 10년 동안 엘리자베트는 항상 완벽한 의사가 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환자를 객관적으로 대하기 위해, 그리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차가운 전문가로 자신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정서적 교류는 낯설면서도 새로운 경험이었지요. 어느 날 엘리자베트는 유진이 누군가에게 한국어로 믹스커피 타는 법을 설명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물을 너무 뜨겁게 하지 말 것, 스틱을 천천히 저어 크림이 완전히 녹게 할 것, 그리고 가능하면 종이컵보다는 도자기 컵을 사용하라는 조언이었지요. 그 순간 엘리자베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의식이 단순한 카페인 섭취를 넘어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휴게실 한쪽에는 작은 커피 스테이션이 생겼습니다. 뜨거운 물을 담은 보온병, 다양한 종류의 믹스커피 스틱, 그리고 누군가 집에서 가져온 작은 도자기 컵들이 놓여 있었지요. 엘리자베트가 시작한 작은 시도는 이제 병원의 작은 문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덕분이네요. 유진이 어느 날 엘리자베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엘리자베트가 대답했습니다. 2020년 초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은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복도에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만이 바쁘게 오갔고, 면회객은 사라졌으며 중환자실은 빠르게 환자들로 채워졌습니다. 엘리자베트는 12시간 근무를 마치고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방호복을 벗는 과정은 이제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었지요. 한 번의 실수가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갑, 가운, 마스크, 보안경을 차례로 벗고 손을 씻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마스크 자국으로 일그러져 있음을 거울로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자베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지요. 팬데믹이 시작된 지 2주일 만에 그녀의 체력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눈앞에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음에도 무력감을 느끼는 경험은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지요.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거의 비어있는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적막에 휩싸여 있었지요. 사람들은 감염 위험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커피 스테이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유진은 2개의 믹스커피 스틱을 뜯어 컵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그 과정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지요.
10여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환자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다는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예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요. 그녀는 문득 자신이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한 것은 또 언제였을까요? 모든 날들이 뒤섞여 명확한 구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엘리자베트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 그녀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고백이었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 우리는 그저 알아요. 유진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요. 그날 이후 엘리자베트와 유진은 근무 시간 후에 함께 커피를 마시는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자신들의 두려움과 무력감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이죠. 점차 다른 의료진들도 이 의식에 동참하기 시작했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서로 다른 시간에 들르기도 했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서 엘리자베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사가 방호복을 입은 다른 의사에게 종이컵을 건네는 모습이었지요. 그것은 분명 믹스커피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보호장비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지만 그 작은 제스처에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커피를 건네받은 의사가 물었습니다. 전신 보호장비로 인해 서로를 알아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지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힘내세요. 커피를 건넨 나중에 알고 보니 마취과 의사였던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방호복이 그들의 얼굴을 가렸지만 믹스커피의 향기는 서로를 연결해주고 있었지요.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신호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팬데믹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믹스커피는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의료진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카페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지요.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연대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트는 자신이 한국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작은 음료가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팬데믹이 시작된 지 넉 달, 베를린의 봄은 병원 창문 너머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확진자 수는 여전히 많았지만 의료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했지요. 엘리자베트는 어느 날 아침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아과 병동 입구에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믹스커피 스틱들과 종이컵, 그리고 뜨거운 물을 담은 보온병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여기에? 엘리자베트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뒤에서 토마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면회를 못 오시니까 여기서 오래 기다리시거든요. 작은 위로가 될 것 같아서요. 엘리자베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토마스는 예전에 믹스커피에 대해 가장 냉소적이었던 의사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소아과 병동 부모님들을 위해 커피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엘리자베트는 신경과 병동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외과 병동에서도요. 마치 누군가 신호라도 보낸 것처럼 병원 곳곳에 작은 커피 코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퍼져나가는지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병원 행정부에서는 처음에 이러한 비공식 커피 코너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의료진과 환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묵인하기로 결정했지요. 때로는 작은 위안이 의학적 치료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믹스커피가 우리 병원의 공식 음료가 될 줄이야. 유진이 어느 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럴지도 모르겠네. 엘리자베트가 답했습니다. 커피 코너들은 점차 병원 내 소통의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의사들은 이곳에서 잠시 멈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간호사들은 잠깐의 휴식을 취했지요. 환자 가족들은 불안한 대기 시간 동안 서로 위로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시는 행위는 일종의 공동체 의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활병동의 물리치료사인 클라우스는 엘리자베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셔요. 스트로크로 언어 기능을 많이 잃으신 분인데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는 더 편안해 보이세요. 제가 그분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 연습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때 단어가 더 자연스럽게 나오더군요. 감정 표현에 서툰 독일 의료진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커피 한 잔 할래요? 라는 간단한 질문을 통해 당신 괜찮아요? 잠시 쉬었다. 가요, 이야기 나눌까요? 라는 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작은 종이컵을 통해 오갔지요. 한 달 후, 엘리자베트는 중환자실에서 오래 투병하던 환자가 일반 병실로 이동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80대의 노인으로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한 사례였지요. 호프만 선생님, 이 커피 때문에 매일 아침이 덜 두려웠어요. 그 환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커피요? 네, 간호사들이 매일 아침 가져다 주던 달콤한 커피요. 한국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향기를 맡으면 오늘도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엘리자베트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서울역에서 우연히 마신 그 커피가 이제는 한 환자의 생존 의지를 북돋우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요. 아마도 이런 일이 병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엘리자베트는 병원 옥상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고 있었지요. 그녀는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엘리자베트는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고 효율성만을 추구하던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환자와 동료들의 감정에 더 열려 있었고 작은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줄 알게 되었지요. 여기 있었군요. 유진이 옥상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2개의 컵이 들려 있었지요. 믹스커피요. 아직 따뜻해요. 엘리자베트는 미소를 지으며 컵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베를린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내일 팬데믹 대응팀 회의에서 제안을 하나 할 생각이에요. 엘리자베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공식 프로그램으로 이 커피 코너를 확대하는 거죠. 의료진의 정신 건강 관리 차원에서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게 공식화되면 그 자연스러운 매력이 사라질까봐 걱정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나눠주고 싶어요. 엘리자베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면 좋겠어요. 다음 날 회의에서 엘리자베트의 제안은 예상 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병원장조차 작은 비용으로 큰 위안을 줄 수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말했지요. 이렇게 하여 샤리테 병원의 공식 커피 브레이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한국의 믹스커피가 있었지요. 엘리자베트는 이 변화가 자신이 서울역에서 우연히 마신 한 잔의 커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선택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깨달았지요. 베를린의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주말, 엘리자베트는 오랜만에 자신의 아파트 대청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의 긴 근무 시간으로 인해 그녀의 생활 공간은 방치된 상태였지요. 옷장 정리를 하던 중 그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맡겨둔 유품이었지요. 이걸 여기에 뒀었나? 엘리자베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작은 기념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의 어머니 마그달레나는 오랫동안 대학 교수로 일했고 젊은 시절에는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였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지요. 엘리자베트는 낡은 사진첩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흑백 사진들 속에서 젊은 어머니의 모습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사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지요. 젊은 어머니가 낯선 건물 앞에서 종이컵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서울 1978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엘리자베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가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사진첩을 더 넘기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더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고 대학 캠퍼스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지요. 그리고 몇 장의 사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이컵이었습니다. 상자 깊숙이 들어있던 낡은 봉투를 열자 오래된 편지가 나왔습니다. 독일어로 쓰여진 그 편지는 엘리자베트의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님께 보낸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엘리자베트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교환 교수 생활이 이제 2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하며 학생들은 열정적이지요. 편지의 내용 중 한 단락이 엘리자베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곳에서 발견한 작은 즐거움이 있어요. 바로 믹스커피라는 인스턴트 음료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달콤한 인스턴트 커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타주시는 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이상하게도 이 작은 의식이 낯선 나라에서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엘리자베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7개월 전 서울역에서 우연히 마신 그 커피, 그리고 지금 병원에서 작은 문화로 자리 잡은 그 커피가 사실은 어머니의 기억 속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놀라게 했지요.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런 구절도 발견했습니다. 이곳 한국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밤을 새우며 공부할 때 이 커피를 마신다고 해요. 그들에게는 단순한 카페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정서적 위안이랄까요? 나도 요즘 논문을 쓸 때면 이 달콤한 맛에 의지하게 됩니다. 상자 바닥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믹스커피 스틱 포장지가 몇 개 접혀 있었지요. 어머니는 그것조차 기념품으로 간직했던 것입니다. 당신도 이 따뜻함을 느꼈구나. 엘리자베트는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엘리자베트는 오랜만에 어머니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와 어머니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요. 말은 없었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연결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트는 병원으로 출근하며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의 커피 코너에 조용히 그 사진을 세워두었지요. 젊은 시절의 마그달레나가 서울의 거리에서 종이컵을 들고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40년 전 서울에서 찍은 사진이죠. 엘리자베트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이 커피를 사랑했어요. 그 순간 엘리자베트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기억이 자신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그 생각은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와 사진을 발견한 이후 엘리자베트는 더 적극적으로 커피 문화를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위안을 넘어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된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녀는 이 연결이 병원 너머로도 퍼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팬데믹의 두 번째 물결이 조금씩 잦아들던 시기, 베를린시는 조심스럽게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이제 응급실 책임자로서 보다 안정적인 근무 일정을 갖게 되었지요. 그녀는 오랜만에 병원 밖 세상을 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주말, 유진은 엘리자베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크로이츠베르크에 있는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주말마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한번 와보실래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엘리자베트는 호기심에 유진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은 작은 건물이었지만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난민, 노인, 청소년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데? 엘리자베트가 물었습니다. 대화요. 그냥 대화만 해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이야기할 누군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팬데믹 이후로요. 엘리자베트는 센터를 둘러보다가 작은 부엌에서 기다란줄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건 뭐야? 엘리자베트가 물었습니다.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커피 코너예요. 제가 시작했죠. 병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그곳에는 믹스커피 스틱과 뜨거운 물, 그리고 종이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로 커피를 받아 작은 테이블에 모여 앉았지요. 다양한 언어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아랍어, 터키어, 독일어, 영어. 그러나 모두가 같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커피가 대화의 창구가 되더라고요. 특히 언어 장벽이 있는 사람들에게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같은 커피를 마시며 미소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연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엘리자베트는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중동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노부인과 독일, 청소년 그리고 동유럽 출신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지요. 그들은 영어와 간단한 독일어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자베트가 말했습니다. 노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커피 맛있어요. 달고. 좋아요. 그녀의 독일어는 서툴렀지만 그 미소는 분명했지요. 청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달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마시게 되네요. 중독성 있어요. 중년 남성은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아마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는 커피컵을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건배하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모두가 그 제스처에 응했지요. 말이 안 통해도 이 맛만큼은 다 이해하네요. 유진이 엘리자베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자베트는 정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료 상담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저 사람들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데 썼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병원에서는 보지 못했던 커피의 또 다른 역할을 발견했습니다. 센터의 디렉터인 마르틴은 엘리자베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커피 프로그램 이후 방문자가 30% 증가했어요.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오더군요. 그들에게는 이런 비형식적인 만남의 장소가 필요했나 봐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핫초콜릿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믹스커피 대신 핫초콜릿을 제공했지요. 아이들은 음료를 마시며 그림을 그리거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시리아 난민 여성이 센터에 자신만의 레시피로 만든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믹스커피와 잘 어울리는 달콤한 과자였지요. 곧 다른 사람들도 자국의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작은 국제 음식 축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엘리자베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엘리자베트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실수로 누른 자판기 버튼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올 줄은. 센터의 활동은 지역 신문에 실렸고 곧 다른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시의회는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며 소규모 지원금까지 제공하기 시작했지요. 커피 브릿지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이제 베를린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작은 종이컵 속 달콤한 음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요. 2021년 봄, 유럽은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국제 행사들도 재개되었지요. 엘리자베트는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응급의학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위기 상황에서의 의료진 정신건강 관리였습니다. 컨퍼런스장에 도착한 엘리자베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입구 근처에 커피 브레이크 코너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한국 믹스커피 스틱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이건 엘리자베트가 중얼거렸습니다. 샤리테 병원의 아이디어를 차용했어요. 컨퍼런스 스태프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게 유럽 여러 병원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거든요. 엘리자베트는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자신의 슬라이드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팬데믹 기간 동안 병원에서 시작된 커피 문화와 그것이 의료진의 정신건강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엘리자베트는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온 의료 전문가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 있었지요. 제 이야기는 서울역에서의 작은 실수로 시작됩니다. 엘리자베트가 말했습니다. 한국 학회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자판기에서 우연히 믹스커피라는 것을 선택했죠. 그녀는 그 후의 이야기를 펼쳐나갔습니다. 병원에서의 첫 시도, 유진과의 만남, 팬데믹 속에서 커피가 가져온 작은 위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병원 문화와 지역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말이지요. 그리고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과 편지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믹스커피는 우리의 심장을 데워주는 공동의 경험이었습니다. 엘리자베트가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카페인 섭취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인간이며 함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의식이었죠.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프라하에서 온 의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 소셜미디어에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우리도 한국 믹스커피를 도입했죠.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병원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커피타임이라는 공식 휴식 시간까지 생겼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함부르크, 암스테르담, 빈에서도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자베트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작은 시도는 유럽 여러 병원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샤리테 병원의 커피 브레이크 사진과 이야기들이 다른 의료기관의 관심을 끌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이를 도입했던 것이지요. 저녁 리셉션에서 엘리자베트는 다양한 국가의 의료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온 중환자실 의사는 그들이 믹스커피의 계피를 약간 첨가해 북유럽식으로 변형했다고 했고 스페인에서 온 간호사는 그들의 병원에서는 여름에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아이스 믹스커피를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스트레스, 같은 두려움, 같은 희망을 공유하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의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같은 커피도 공유하게 되었군요. 컨퍼런스 둘째 날, 특별한 손님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사였지요.
그는 유럽의 병원들에서 믹스커피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믹스커피는 한국에서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대사와 함께 해온 문화적 아이콘이죠. 힘든 시절의 위로가 되었고 바쁜 일상 속 작은 쉼표였으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엘리자베트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국제적인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서울역에서의 우연한 선택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베를린으로 돌아온 엘리자베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팬데믹 기간 동안의 경험과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출판하기로 했지요. 제목은 종이컵 속 위안 위기 속에서 발견한 연결의 힘이었습니다. 책 작업을 위해 그녀는 많은 의료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커피에 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지요. 어떤 이는 오랫동안 말을 걸지 않던 환자가 커피를 마시며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동료와의 갈등이 함께 마신 커피 한 잔으로 해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유진은 엘리자베트의 가장 중요한 인터뷰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계 독일인으로서 두 문화 사이에서 느꼈던 경험과 믹스커피가 그녀에게 가져다준 정체성의 재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어릴 때는 한국적인 것들을 부끄러워했었어요. 유진이 고백했습니다. 독일에 완전히 동화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뿌리의 일부인 이 작은 문화적 요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니 제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책은 출판되자마자 의료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그들만의 커피 스토리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의대생들은 이 사례를 통해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배웠지요. 심지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위기 상황에서의 의료진 정신건강관리 매뉴얼에 이 사례를 포함시켰습니다. 2023년 봄, 엘리자베트는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초청으로 그녀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였지요. 강연을 마친 후 그녀는 특별히 서울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판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자판기는 바뀌어 있었지만 여전히 믹스커피는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뜨거운, 달콤한 커피를 들고 그녀는 역내 벤치에 앉았지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작은 종이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커피를 향한 것이기도 했고, 그녀에게 이 모든 여정을 선물해준 우연한 선택에 대한 감사이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엘리자베트는 이제 병원의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녀는 각 부서의 커피 코너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 들리는 말은 누구, 커피 한 잔 할래요? 였습니다. 때때로 엘리자베트는 자신이 서울역에서 다른 버튼을 눌렀다면 어땠을지 상상합니다. 그랬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일어났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압니다. 삶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오니까요. 어느 평범한 오후, 엘리자베트는 병원 옥상에서 베를린의 전경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그녀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지요. 뭐 생각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건 커피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 엘리자베트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함께 견디는 용기였어. 두 사람은 말없이 베를린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작은 종이컵에서는 여전히 달콤한 향기가 피어올랐지요. 그 향기는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그리고 이제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컵이 만들어낸 커다란 변화.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작고 따뜻한 달이었습니다. 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석양빛 속에서 엘리자베트는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삶의 가장 큰 위안은 때로 가장 작은 것들 속에 있다는 것을요. 종이컵 하나, 달콤한 한 모금,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짧은 순간 속의 말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의 병원에서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위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찮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네요. 여러분에게 믹스커피는 어떤 의미인가요? 특별한 추억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추억의 커피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